절대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연초에 계속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2,900선도 장 초반에 살짝 이탈했다가 그 근처에서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프리미엄을 져야 하는 업종과 빼야 하는 업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해 주셔서 아마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스터디가 좀 되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가져오신 이유들, 시장에서 강조해 주실 만한 부분들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일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한 2,900, 오늘 뭐 장중에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호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있는데요. 똑같이 시장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에 좀 반응하는 게 크냐라고 보면 지금 시장은 악재 쪽으로 좀 반응하는 게 조금 더 강하다. 이거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구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왜 위축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냐면 신용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으면 호재가 반응하는 게 동일하게 악재하고 호재하고 동일하게 1이라면 호재가 반응하는 거는 1보다는 좀 더 작은 게 예를 들면 한 0.5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재가 1이라고 한다면 악재가 반응하는 거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라고 한다면 호재보다는 지금 시장은 악재를 더 크게 받으면서 반영하면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가장 그 근본적으로 여기 제가 신용잔고로 좀 표현을 좀 해놓는데요. 이거 좀 굵게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면 좋을 텐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니까 왜 지금 시장이 호재하고 악재가 있으면 악재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는 빌린 돈이 많아서 그래요. 빌린 돈.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선물 예수금까지 급증하는 그림들이 보이죠. 맨 아래 보이는 게 이제 그 선물 예수금입니다. 선물 예수금은 그 현물하고 선물하고 이 차이에 의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프로그램 매매를 촉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요동치게 하는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죠. 갑자기 급등을 만든다든지 갑자기 급락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어떤 시장에 불안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종목에 대한 변화가 좀 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신용으로 거래를 해서는 오히려 당하기가 쉬우니까 애초에 내가 지는 싸움을 안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것 때문에 좀 위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어떤 본질을 훼손을 하면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망가뜨리면서 이 급락을 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손익이 돌아서면서 이게 기업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까지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하다가 거품이 잔뜩 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아졌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 소비주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중국 소비주들도 주가가 고공권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충분히 지금 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좀 반대 매매가 나온 주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악재 나올 거 두 번 악재 나온 주식들 되게 많잖아요. 좀 바이오 제약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가운데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거니까 이걸 저는 되게 좋다. 그죠? 아싸다. 아싸. 오, 예.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시장이 왜 그 폭발적인 자금들이 안 들어오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IPO 자금 때문이라고 봅니다. 에너지 솔루션 관련되어서 여기에 묶인 자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한 주라도 이제 저 청약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영영 떠나는 자금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저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그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식을 할 확률이 약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잖아요.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한 70% 정도까지 나와.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심리 싸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심리 싸움이 기업의 어떤 본질을 건드리면서 꺾이는 거라면 이건 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신용에 의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구조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어떤 악재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너무 고맙지 않나.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을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좋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되게 급락 나오고 있는 주식들을 싸게만 사면 돼요, 여러분. 예, 좋은 기업들을 대신 이제 신용이 청산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시간 계획만 잘 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보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언택트 저는 너무 좋아요. 이 가격이면 이제 34만원대에서 36만원 정도는 거품이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라인이 손익으로 좀 돌았었던 자리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지만, 여기서 홈런을 치는 자리가 아니라 안타를 치는 자리다. 그죠? 네이버 34만원에서 나오는 반등은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기대 수익률 조금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30만원이 깨진 자리가 나왔었을 때, 저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한번 가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94,000원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95,000원대 한 97,0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변동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점은 알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카카오톡이 손익으로 좀 돌았던 자리. 그 자리가 나오면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싸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뭐 출렁거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상관없다 이거예요, 저는. 2016년도에 로엔을 좀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톡이 사업 확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사업은 뭐 카카오페이나 뭐 모빌리티, 모바일 게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했던 시기가 2018년도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0월달 말만 하더라도 바로 투자 인수증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크게 둔감이 됐고, 그죠? 감소가 됐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다 뭘로 걷어들입니까? 수익으로 걷어들이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작년도 말하고, 이제 올 초부터.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도 상장된 거고, 뱅크도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카카오의 이 출발 자리는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시장이 출렁거림이 나오든, 뭐, 그건 상관없고, 그냥 사면 된다. 네, 저는 뭐,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주도 한번 봅시다. 게임주도, 신저가 많이 나와가지고, 공포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 크래프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37만원에 대한 안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4만 9,500원 되니까 한 35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 주식은 공모 가격이 49만 8천원에 형성됐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싸게 형성됐던 거란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완전 최고치 있었을 때. 그럼 요 자리가 무너지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큰 저항 자리가 되는 거고, 요거랑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기대 수익이 좀 커져지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배틀그라운드가 뭐 하늘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크래프톤 책에 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이 밸류만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이제 좀 보는 거고요. 그 가격대가 지금 한 35만원대에서 한 37만원대? 요 구간에서 만약에 매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저는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도 한 47만원대부터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은 한 12만원 선 정도 계속 기다렸던 분들은 좀 좋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또 가봅시다. NC 소프트. NC 소프트는 제가 60만원 붕괴되는 자리는 이제 사야 된다. 그죠? 이런 것도 굳이 뭐 78만원 이런 데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구간에서 저는 실전에서 매도 잡아줬었어요. 57만원 샀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60만원 깨지는 건데, 이게 저점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NC소프트가 이제 슈퍼게임이 뭐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급등 간 적도 있고, NFT 뭐 요 사업 발표하면서 IR 하면서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건 꿈이잖아요, 꿈. 그죠? 벌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어떤 계획.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그건 보지 말고, 리니지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60만원 이하에서는 사면 된다. 전 이런 관점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신용으로 인한 그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처리하는 기간 조정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24만원대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계속 한 35만원짜리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앵커님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하이브까지만 들어볼까요? 하이브는 24만원 정도 자리가 오면 저는 이제 가까움이 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BTS도 있지만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인수하면서 저스틴 비버나 이제 아리아나 그란테 이 사람들도 이제 유상증자 좀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BTS만 있었을 때와 이타카 홀딩스 있으면서 글로벌 마켓파워가 하나 더 있었을 때는 다른 차원의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정도만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 24만원대 정도면 이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한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냥 별로 무감각하게 그냥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